아 주가 떨어져. 주담 나. 그 회사 주담 있어요? 주담? 지금 주가 왜 떨어지는 거예요? 회사에 무슨 일 있어요? 아 멘탈 약한데. 사실 그 IR에 대해서 저희랑 좀 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다고 네네. 오셨는데 저희가 대뜸 이제 야시잡설이라도 찍자고 죄송합니다. 이게 초면에 아유 괜찮습니다. 예. 그 윤학괴라고 혹시 아세요? 유튜브가 낳은 괴물이라고. 아 뭐만 하면 야 이거 유튜브 각이야. 뭐만 하면 이거 영상 찍자 이렇게 괜찮습니다. 돌아가셔서 꼭 회장님한테 이제 이대호 기자가 이제 한 40만 구독자가 있는 네. 좀 채널인데 한번 인터뷰하고 싶다고. 네. 예. 혹시 그 회장님이 좀 대외 활동이나 아, 언론 인터뷰 좀 하시는 스타일이신가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온 지 4개월밖에 안 됐고 회장님을 본 적이 몇 번 없어요. 아, 저 또 친하신 줄 알고. 아, 빨리 친해져서 제가 아이고, 한번 맞습니다. 기회 되면. 무엇이든 물어보살 이 느낌으로 해야 됩니까? 네, 아우 이제 좋습니다. 어떤 일로 네. 오셨습니까? 아 제가 나이 40이 다 돼가는데 예. 직무가 바뀌었습니다. 아, IR 하는 쪽으로 바뀌었고요. IR 담당자, 예. 욕바지. 아 그런가요? IR 담당자 바꾸라고. 주담 누구야, 주담 누구야. 아, 예. 아 멘탈 약한데. 아 제가 이제 기획이나 전략 쪽만 쭉 하다가 전혀 이제 관련 없는 직무로 오게 돼서 걱정도 많이 되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IR 담당자의 역할, 좋은 IR 담당자는 어떤 사람인가? 철학 시간이네. 저도 뭐 이제 거대 담론 이런 건 잘 모르고요. 네. 솔직히 말하면 이제 IR 담당자라는 업무 자체가 인베스터 릴레이션십스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 소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1의 역할은 소통이죠, 소통. 네. 원활하게 소통을 하는 거고, 사실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장에 있는 코스닥 상장에 있는 중소 혹은 중견 기업들도 IR 담당자를 따로 한 명을 별도로 채용할 만큼의 여력 있는 회사들은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그 회사가 IR 담당자라는 직군을 두고 이렇게 채용까지 또 다른 뭐 비즈니스 잘 하고 계시는 분들 이제 영입까지 할 정도면 그래도 뭔가 시장과 의사소통을 하려는 마인드는 있는 회사구나. 저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많은 분들은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 담당자라고 이제 오해들을 하거든요. 네. 주가를 부양시켜야 할 마치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주가는 사실 신도 모르는 거고 저는 주가 전문가는 없다고 보거든요. 주식 전문가도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기업을 분석하는 전문가, 산업을 분석하는 전문가는 있다. 다만 주식 이게 오를 거냐 내릴 거냐를 맞히는 전문가는 저는 그런 전문가가 있다면 그건 저는 사기꾼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소통을 하시되 주가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거는 뭐 우리도 알 수가 없는 거고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너무 주가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도 업무상 어쩔 수 없이 근데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요. 네. 예, 우선은 소통이 제 우선이다. 예. 말 그대로 이제 릴레이션십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의 릴레이션의 상대는 누구인가? 사실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의 비율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비율적으로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회사의 주요 포지션은 개인들이 우리 회사의 주인이다 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회사라고 하면은 우리 회사가 잘 되기를 장기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공감해주고 같이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많은 비율이 뭐 테마라든지 단기성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소통해야 될 주주는 비율적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 성향으로 보면 기관 투자자 혹은 셀사이드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이 리포팅을 잘 쓰게 이제 하는 애널리스트들. 것들 그런 쪽에 있지 않나라는 조금 혼돈과 고민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원칙적으로 보자면 상장 기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주식을 누구든지 사고 누구든지 팔 수 있는 거고 그게 뭐 분기가 됐든 반기가 됐든 연말이 됐든 주주 명부 폐쇄 기간에 딱 걸리면 그때 이름 석자가 남느냐 안 남느냐 뭐 이 차일 수도 있는데 엄연히 제도상 하루라도 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면 저는 주주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 하루를 보유하더라도 주주로 상대를 해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거고 현실적으로 웬만한 코스닥 중소기업들도 막 주주가 막 10,000명 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수만 명을 다 상대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아무래도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게 저는 현실이라는 거 또 인정을 하고요. 당연히 제가 뭐 IR 담당자나 회사 뭐 CFO나 임원이 되더라도 큰손 투자자부터 미팅을 하는 게 시간의 효율성 어떻게 보면 이제 경영도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게임이잖아요. 저는 IR 미팅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이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당연히 큰손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아니면 장기 보유할 투자자한테 먼저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상법 개정안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듯이 상법 382조의 3항 경영진은 회사를 위하여가 아니라 회사와 주주 모든 주주를 위하여 혹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비례적으로 가면 된다고 봐요. 10% 가진 사람은 10% 가진 만큼, 1%랑 1%만큼, 0.001%라면 0.001%만큼. 근데 그 사람을 0.001% 갖고 있으니까 제로로 치환하라라는 건 아니고 0.001%라고 한다면 0.001%만큼의 비례적 보호를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 0.001% 가진 주주분들이라면 좀 모아서 한 번에 혹은 주기적으로라도 저희가 릴레이션십을 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대다수 상장사나 IR 담당자들이 몸은 하나인데 전화기는 계속 울려대고 막 짜증나고 막 어떤 사람은 막 무식한 소리도 하고 있고 막 욕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유 나는 그냥 개인 투자 다 싫어 이렇게 돼버리는데 아마 저도 그쪽 가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승질내고 막 싸우고 막 쫓아올라 와보라고 막 이러고 그럴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릴레이션십을 그렇다고 해서 끊어서는 안 된다. 다만 매일, 매주, 매월은 못하더라도 분기에 한 번 혹은 뭐 반기에 한 번도 좋고요. 누구나 릴레이션십이 될 수 있게끔 단 한 주를 단 하루만 갖고 있더라도 내가 저 회사에서 주주로 대우받을 수 있다. 근데 사실 그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주주분들이 그럴 수만 있다면 이 회사에 대한 소통에 좀 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주주가 아닌 사람이 보더라도 내가 지금은 아니지만 훗날 저 회사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 아, 저 회사가 비례적으로 소통해주는 회사야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 회사에 대한 좀 인식이나 값어치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모든 이 시장의 가격 밸류에이션에 녹아있는 일부분이 될 거라고 좀 보거든요. 네. IR 담당자가 시장에서 적정 평가를 받지 못하면 네. 사실은 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주식의 평가에 대한 임팩트가 크게 있나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소통의 여부가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도 저는 이제 가를 수 있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네. 왜냐면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많이 했는데 암만 취재하고 막 해도 소문은 나 있지만 제대로 확인을 안 해주는 데들도 있고 아예 진짜 소문조차 안 나게 하는 데들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그게 주가에 반영이 잘 안 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 이 회사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즉각적으로 이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시장이 알도록 한다면 다소간의 시차나 아니면 뭐 오버슈팅, 언더슈팅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원래 이제 주가라는 녀석이 그런 거니까 그래도 저는 그게 밸류에이션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소통 안 하시는 회사는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고 근데 막 너무 막 과하게 뻥치고 다니는 회사는 단기적으로는 오버슈팅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결국 지나서 보면은 야, 저 회사 CEO나 저 회사 IR 담당자 좀 뻥이 심해. 지나고 나서 보면 항상 또 시장에 신뢰가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케이스도 저도 많이 봤고 어찌됐든 간에 저는 거기에 반영이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혹시 IR 예. 관련한 이제 추세라든지 예. 아, 이런 방식은 너무 좋은 것 같다 혹은 이런 것들은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좀 사례나 그럴 만한 그래도 과거보다는 우리나라 상장사 기업들이 그래도 소통 노력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IR이라는 사실 개념조차 없던 데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회장님들 만나보면은 IR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주가를 신경을 써야 되는지, 우리가 왜 주주랑 소통을 해야 되는지조차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이 회사는 내 회사인데 우리 아버지가 나 물려준 회사 막 이런 개념. 그러니까 아예 상장사 주식회사는 개념조차 없는 분들. 그래도 과거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다. 이 개념 자체가. 그리고 뭐 좋은 거는 저희 이제 노다지 IR 노트라는 아주 좋은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정보의 불균형을 좀 해소하려고 저희도 이제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과거의 IR은 결국 상장할 때 공모해야 되니까 아니면 유상증자 앞두고 그때 막 펌핑하려고 하는 게 IR이라고 생각들을 하셨는데 이제는 평소에도 좀 소통을 해야 되겠다라는 회사들이 좀 많아지는 흐름 아닐까요? 그 예전에 그런 되게 안 좋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갑자기 어떤 코스닥 회사에서 IR을 열심히 하는 거야. 여의도에 저 회사 이제 대박 난다. 막 엄청나게 뭐 이제 성장하고 뭐 이제 이익도 잘 나온다. 근데 그 회사의 IR 부장, IR 차장이 새로 채용이 된 거예요. 여의도면 뭐 강남에 어디 많이 돌아요. 그래서 야, 저 회사 왜 이렇게 열심히 해? 그래 진짜 업황이 좋아진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몇 달 많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갑자기 최대 주주가 지분 일부를 매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뒤통수 뻥 맞은 거죠. 뭐 미국에서의 세법이 어떻고 뭐 해서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를 팔았다라고 해요. 근데 뭐 100번 양보해서 거기까지 오케이. 근데 더 안 좋은 거는 그 이후에 그 회사 IR 담당 부장과 차장이 순차적으로 퇴사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최대 주주의 지분 일부 매각 이후에 주가가 작살이 났고
여의도로 돌아다니면서 소통을 하고 이 회사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솔직히 이제 거짓말쟁이가 된 거거든요. 뭐 대표이사, 뭐 회장님이 시켜서 한 거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가 돼요? 이 시장에서 평판 다 망가지고 결국은 다른 물론 상장사 IR 담당은 또 이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야, 이게 대한민국에서 IR이라는 게 주가 펌핑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앞두고 아니면 대주주 지분 매각을 앞두고 말 그대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에 불과하지 않은 건가? 되게 많은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 뭐 제가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이라고 좋은 책 제가 딱 보여드릴까요? 여기 나오네요.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읽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뒤부터는 저는 갑자기 이 회사가 IR을 열심히 하더라도 잘 안 믿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고, 아니에요. 저 회사는 늘상 분기에 한 번씩, 언제 한 번씩은 열심히 자주 소통을 잘 하는 회사예요. 라고 되면 이게 저는 신뢰라고 보는 거죠. 네. 진짜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일단 멘탈이 좋으셔야 돼요. 멘탈 약합니다. 근데 이게 멘탈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까요? 시뮬레이션. 자, 이제 제가 전화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액주주 누구라고 합니다. 혹시 IR 담당자 자리에 계시나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그러면 네, 바쁘신데 뭐 몇 가지만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예의를 갖춰서 하는데 예의가 없는 분들이 맞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가 떨어져. 주담 나와요. 그 회사 주담 있어요? 주담? 지금 주가 왜 떨어지는 거예요? 회사에 무슨 일이 있어요? 혹시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니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는 아무 문제 없는데 주가는 언제든지 하루에도 5% 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전화가 왔습니다. 네. 아저씨가 술 좀 드셨어. 지금 니네 때문에 지금 내가 3천만 원 꼴았는데 니네 지금 IR 안 하냐고. 주가 관리 안 하냐고. 회장 지금 뭐 하냐고. 지금 홍길동 회장 지금 노는 거 아니냐고 막.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거를 왜 나한테 그러지?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럴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러면은 한없이 디프레션 됩니다. 네. 큰일 납니다. 이거를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분 많이 화났구나. 저분이 좀 이르셨구나. 그래서 저분이 얘기를 듣고 싶구나라고 그 사람의 생각으로 받아들여야지. 내가 욕받인가? 내가 이러려고 대학 나와서, 내가 이러려고 지금 열심히 시험 봐서 이 회사 들어왔나? 라고 하면은 나만 다쳐요. 자기도 모르게 삐끗삐끗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말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실수로 말한다든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뭐 이런 조심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보자면 간단하고 복잡하게 보자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우선은 첫 번째는 공시 규정. 네. 공시에 저촉돼서는 안 된다. 물론 많은 투자자들이 제일 알고 싶은 게 공시에 저촉되는 내용이겠죠. 실적이라든지 그렇죠. 네. 뭐 수주라든지 계약 사항이라든지 사실 그게 주가에 가장 민감한 요인이기도 하고, 또 이게 적당한 소통이 되려면 세부적인 설명이 또 빠져서는 안 되더라고요. comply or explain 규정이라고 해외에서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규정대로 해야 하고, 만약에 규정대로 안 된다면 설명을 하면 된다. 공시 업무 거래소에서 하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게 공시의 영역이 아니라면 충분히 설명을 하면 된다. 여기서 이제 맹점이 거기죠. 이 설명을 그럼 누구에게 할 거냐? 탐방 오는 사람들에게만 할 거냐? 아니면 애널리스트들에게만 할 거냐? 펀드 매니저에게만 할 거냐? 전화 오는 개인 투자자에게만 할 거냐? 이게 사실 제일 민감한 부분인데 저는 그거를 가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 주라도 하루라도 갖고 있다면 주주니까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뭐 배당을 받을 권리, 아니면 주총에 참석할 권리, 의결권 행사할 권리가, 그게 모두가 돼야 된다라는 원칙적으로는 가져가야 되는 거고. 제가 이제 IR 담당자로 직무 전한다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네트워킹 중요하고 사람들 알아야 되고.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적정선이 있을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식사라든지 뭐 술이라든지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어떤 적정선이 있는 건지. 그런 게 없죠. 그는 이제 본인의 성향과 네. 회사의 스탠스, 무조건 많이 만나라라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필요할 때만 하자라는 회사도 있고, 야, 입 닫고 살아라고 하는 회사도 있는 거고, 어쩔 수 없이 그 회사의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좀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또 IR 담당자의 본인의 성향도 중요한 거고,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데, 사실 이 바닥에서 저도 이제 IR 담당자도 뭐 모임도 있고 교류하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만, 정보 장사입니다. 정보 장사. 그러니까 정보 가지고 바터 하는 거죠. 그게 기자한테도 그렇고 매니저나 애널리스트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IR 담당자에게 가장 비싼 그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게 정보잖아요.
상장사. 그것도 투자 정보, 핵심 정보, 말 그대로 민감한 정보. 당연히 그러면 이제 공식단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얻어내려고 기자놈들도 아등바등 이제 취재하는 거고 애널리스트들도 남들이 쓰지 않는 거 혹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재료를 가지고 바이사이드 펀드 매니저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당연히 자기 성과가 또 올라가는 거고 펀드 매니저들도 그 가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먼저 사야 수익이 나는 거다 보니까 근데 이게 우리 회사의 정보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받을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그 영역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그런 거 있어요. 이달부터는 IR 잠정 중단합니다. 기업 탐방을 안 받는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FOMC 미팅 2주 전에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들이 언론 인터뷰도 안 하고 대학교 뭐 강단에도 안 서고 이런 식으로 저는 상장사도 그거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저희가 IR을 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좀 지난 다음에 공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종의 블랙아웃 기간을 두는 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다만 이거는 평소에도 소통 안 하던 회사가 저희는 블랙아웃 기간 야 너네 원래 전화 안 받았잖아. 야 니네 원래 IR 안 했잖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소통을 잘하는 회사가 지금은 좀 예민한 기간이어서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대충 이제 눈치채겠죠. 아, 저 회사가 뭔가 좀 협상 중이구나. 그래 한번 기다려보자. 아니면 뭐 사람들에 따라서 그래 우린 가능성에 한번 배팅을 해보자 이럴 수도 있는 거. 그거는 투자자의 판단이고. 이게 좀 냉정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네네. 사실은 이제 주식 그 IR 담당자들이 관련 업계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저의 정보를 뺏길 위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한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털릴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비즈니스라면 오고 가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업계 사람들을 만나면서 IR 담당자로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네 업무에 활용하면 어떻게 도움이 되겠다라든지 그게 전문용어로 구워 삶는다. 예. 또 하나가 이제 빨대 꼽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앞서 나간 사람들은 이게 진짜 너무 민감한 표현인데 ERP에 빨대 꼽는다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ERP는 그 회사 회계 재무 정보 프로그램이잖아요. 거기에 빨대를 꼽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재무 담당자. 그러니까 사실 IR 담당자라고 해서 다 재무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코스닥 기업들은 이제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무 담당자가 뭐 IR도 하고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데일리 매출이 보이는 거죠. 아 형님 이번에 저희 대박 났습니다. 이번 달 매출 끝내줍니다. 이익률 엄청 올라와요. ERP에 빨대를 꽂았다 그러고. 네. 그래서 그 재무 담당자에서 정보를 계속해서 취득하고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은 명품백 사주고 좋은 술자리 데리고 다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전에 문제가 됐던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 이제 이 책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 학교 가는 겁니다. 학교 큰 학교 철컹철컹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밥 자주 먹고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되면은 또 우리나라 특히 이제 관계주의. 아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라고 하면서 이제 너만 알고 있어가 되잖아요. 세상에 비밀은 없고요. 여의도는 정말 빛보다 정보가 빠른 곳이라 또 분명히 소문도 납니다. 어느 회사에 홍길동 상무가 얘기해줬다. 다 돌아요. 또 요거랑은 좀 이제 배치되는 이야기인데 어떤 IR 담당자분들은 약간 목에 힘주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그 회사가 잘 나갈 때 나 만나고 싶지 않냐고. 우리 회사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주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나 만나면 당신도 돈 벌지 않냐고. 너무나 이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게 그거는 그 IR 담당자의 정보가 아니에요. 대단한 착각이에요. 그 사람의 정보가 아니라 그 회사의 정보예요. 그 회사가 돌아가는 상황이고 업황이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그 대우받는 줄 알아요. 그 회사에서 잘리면 사실 개털이거든 이 사람도. 말 한 번 잘못 털었다가 공시 위반으로 철컹철컹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놀랐던 케이스가 몇몇 있어요. 자기가 무슨 회장님 줄 알아. 자기가 펀드 매니저들 막 야 내가 걔 부자 만들어줬잖아. 내가 걔 슈퍼개미 만들어줬잖아. 뭐 이런 거예요. 아 근데 그렇게 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네, 나쁜 놈들 나쁜 놈들. 네. 이거 되게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저 그런 거 좋아합니다. 민감한 거. 아니요. 제가 그들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쌓는 방법 중에 하나가 회사에 대한 이제 좋은 분석 자료들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가능하게 주로 리포트겠죠. 저희들이 뿌리는 그런 것들의 신뢰관계가 쌓이면 서로의 이제 비즈니스에서의 공감대라든지 케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너무 순진한 생각인지 아니면 그거 외에도 스킨십 많이 해서 같이 뭐 놀러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뭐 술도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좀 끈끈한 관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어디에다 선을 그을 거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도 넘지 말아야 할 선 이거는 사람마다 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조금 더 앞에 두는 사람은 도덕에다 두는 거고 뒤에다 놓는 사람은 이제 법에다가 놓는 거잖아요. 도덕은 지키면 좋은 것, 안 지켜도 문제는 없는 것인데
법은 지켜야 하는 것 안 지키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법의 선도 이미 넘어서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게 이제 같이 뭐 술 먹고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그거는 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한 사람만 문제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이너서클이 15명이 있었다. 이게 속된 말로 가스 친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가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스가 터지면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죠. 같이 압수수색 당하고 핸드폰 태블릿 털리고 검찰 조사 받으러 다니고. 근데 그 리스크를 저는 왜 지냐는 거예요. 뭐 저도 책에서 썼지만 교도소 담장 위에서 줄넘기 하면서 몇백억씩 벌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부럽질 않더라고요. 가급적이면 법이 아니라 도덕적에서 미리 선을 그어놓는 게 본인의 지속 가능성에선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해관계로만 가는 그 관계는 오래 못 간다. 그 회사의 기술이라든지 생산 라인이라든지 업황이라든지 이게 사실 그쪽을 많이 공부하는 애널리스트도 쉽지 않잖아요. 따라가는 거. 근데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데이터를 드릴게. 근데 그게 뭐다? 우리 회사 현장이야. 기술이야. 밸류 체인과 서플라이 체인이야. 한번 저희 회사로 오세요. 이해를 도와주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이거 어디 가서도 볼 수 없는 거 이 회사가 공개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와드리면 딴 데선 제공하지 못했던 정말 이게 저는 진짜 알짜 정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IR 담당자나 재무 쪽에서 생각을 하시는 거랑 현업이라고 하죠. 네. 공정, 생산 라인, R&D 파트에 계시는 분들, 영업 파트에 계시는 분들 생각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야, 네가 무슨 IR 하는 건 좋은데 야, 그거 다 고객사 기술이고 한데 네가 그걸 왜 보여줘? 미쳤어?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사실은 탑다운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조금 사실은 방향을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약간 업무에 대한 환상이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스타트업에서 투자 받을 때도 그런 투자자들하고 엄청나게 이제 인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프리A 받을 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경영 리포트를 PPT로 한 15장 이렇게 해서 드렸었어요. 주요 KPI가 진행되는 거, 그리고 제가 넘겼던 한 달간의 경영 간의 이슈는 뭐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드리니 어느 순간 되게 끈끈해지더라고요. 그런 관계가 없이도. 너무 좋은데요? 그 회사의 문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대 주주, 창업자가 영업으로 크신 분이야. 사실은 기술보다는 영업, 펌핑, 야 먹고 죽자 하면서 막 이런 분이면은 그 기업 문화도 그렇게 간다라고 보거든요. 꼭 그렇게 하라라는 지시가 없다면 이거는 그 밑에서 우리는 투자자 소통 방향을 좀 이런 식으로 가봅시다 라고 건의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지금도 어떤 코스닥 상장사 회사는 대표이사가 월간 레터를 홈페이지에다 올려요. 매월. 저는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게. 근데 사실 이제 한국 사람들 그거죠. 그 월간 그건 알겠는데 그거 다 좋은 말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더 들으려고 하고 그래도 한번 만나자고 하고 그래도 거기 없는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누군가의 그 등살은 이제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거기까지 뭐 그걸 데일리로 할 필요는 없고 뭐 월간 분기 뭐 이렇게만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훌륭한 소통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왜 해야 되는데라고 얘기하면 사실 위에서? 이제 그렇게 지금 제가 얘기를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걸 왜 해야 되는데라고 하면 사실 설득할 근거들을.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소통은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지난달은 저희가 조금 슬로우 다운 했고, 뭐 예를 들어서 설 연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조업 일수가 적었고 아니면 일시적으로 상여금이 많이 나왔고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왜 안 좋은 거 올려가지고 주가 떨어지게 말해 좋은 거만 얘기하러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극히 일부인 거고 그 사람들 때문에 전체 소통이 오염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맑은 물에 사실 잉크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냥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액체 속에 액체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액체 속에 고체를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깔아앉고 저는 끝난다고 보거든요. 그냥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저는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 IR 소통을 텔레그램으로 하시는 분들, 저는 그거 솔직히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공개된 매체로 인정이 된다면 이게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나 공시 위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과연 텔레그램을 일간지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텔레그램은 주소가 있어야 들어가고 텔레그램이라는 특정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안 쓰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IR 담당자고 투명하게 텔레그램으로 소통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텔레그램을 안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혹여나 텔레그램으로 잘못 올린 글 하나 때문에 그 방 안에 있던 1000명, 2000명이 다
오염돼서 철컹철컹 저 갑자기 제 핸드폰을 누가 가져오라는데요? 저 검찰 수사관이 제 핸드폰을 왜 달라 그러죠? 그럴 거면 차라리 회사 홈페이지가 백방 낫다. 이거는 접근성은 마찬가지로 떨어지지만 누구나 회사 네이버에 검색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지사항 열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게 낫다. 이게 그 버크셔 해서웨이처럼 하자라는 게 위에서 내려온 아이디어에 아니면 제가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이상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시장에 때가 붙지 않으셔서.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아이디어를 예전에 이제 현장 취재하면서 모 B2C 기업의 아이디어를 준 적이 있어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총을 봐라. 막 버핏 할아버지 아직도 사탕 빨고 돌아다니고 막 사람들이랑 막 얘기하고 길거리에서 막 추리닝 입고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거기 주총 참석한 사람들을 주총 끝나고 같이 막 다 같이 마라톤도 하고 막 너무나 축제장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에 이 아이디어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주주분들 많이 오세요. 막 선물도 미리 준비해 놓고 막 게임판도 준비해 놓고 즐길 수 있도록. 근데 준비했는데 개인 주주 2명 왔어요. 내가 어찌나 미안하든지 어찌나 민망하든지.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문제일 수도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야 돼 팔아야 돼. 얼마에 사야 돼 얼마에 팔아야 돼. 그 주가 올라? 뭐 재료가 뭐 있는데 사실 이거거든요. 근데 항상 이론적으로는 우리는 왜 버크셔 해서웨이처럼 못하냐. 우리는 왜 버핏처럼 못하냐 하는데 또 평균 우리나라 주식 보유 기간이 한 달 반밖에 안 되는데 무슨 버크셔 주주명부 폐쇄하고 나서 보면 이제 12월에 주주명부 폐쇄하는데 3월에 주총할 때 되면 사람들 다 바뀌어 있고 막 이게 현실이어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거죠.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IR을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현실적이지 않은 동화 같은. 그런데 저는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하냐면 이건 정책적으로도 같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좀 준다라는 측면에서 장기 투자자를 좀 우대해주고 이거는 정책적으로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뭐 양도세나 이런 게 이제 주식 쪽에 없다 보니까 세제 혜택을 드릴 만한 게 그래봐야 뭐 펀드로 장기 투자 뭐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직접 투자는 아니고 간접 투자니까.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과연 베네핏을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저는 그거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장기 주주들에게 팸투어를 보여드린다라든지 레터를 보내드린다라든지 아니면 IR이 있을 때 그분들에게 우선권을 드린다라든지 아니면 B2B는 어렵지만 B2C 기업일 때는 자기 회사 제품 할인권 같은 거 있잖아요. 무료 쿠폰 아니면은 주주 특별히 뭐 50% 할인 쿠폰 주총장 오신 분들에게는 30% 할인 쿠폰을 드려요. 너무 좋거든요. 왜냐면 그 회사의 주주가 주인일 뿐더러 회사의 그냥 그 홍보대사예요. 완전 그 민간 홍보대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알아서. 네. 그 회사 제품도 막 사서 입고 쓰고 먹고 마시고 그런 식으로 저는 우대할 수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만약에 회사가 이제 배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저는 장기적으로 다 모든 회사가 분기 배당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도 그냥 샀다 팔았다가 아니라 팔 때쯤 되면 자꾸 배당이 나오고 팔고 싶은데 또 배당이 나온다고 하고 그러면 분기 배당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투자자와 기업이 함께 동행하는 이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거 실무자들은 되게 피곤하다고 해요. 근데 어렵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다 현실적으로 신경 쓸 수도 없고 주가 변동성이 더 심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뭐가 가장 효율적으로 개인 투자자와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인지 현실적인 걸 좀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게 자율공시 앞에서 말씀드린 거라든지 전체 컨콜 누구든지 접속하세요. 온라인으로 열어놓으면 그거를 누가 듣고 정리해서 또다시 IR 노트나 이런 데서 정리해서 뭐 많은 분들에게 또 무료로 다 공개해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 시간이 되면 참석하실 수도 있는 거고 온라인으로 실제 들으실 수도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저는 뭐 궁금한 건 다 물어본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네. 혹시 어떻게 조금 들으시니까 도움이 되시나요? 아니면 뭐 하나만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방향성 측면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네. 첫 질문이 되게 철학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어떤 방향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나. 근데 제가 뭐 회사의 문화를 올바르게 바꾸겠다 그런 생각보다는요. 예. 부딪혀도 되지만 제가 하는 직무에 대해서 내가 먼저 어떤 방향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정립이 돼 있어야. 너무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도움이 되셨어야 되는데. 네, 예.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요? 예. 네. 도움이 되셨다면 뭐 해야 되는지 아시죠? 아이고 좋겠다. 예. 네. 네.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네. 예. 안 누르셨네? 안 누르셨네. 지금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뿅!